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이슈들 가운데 우리 기자들이 꼽은 프레스콕. 첫 번째 코너는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도 신규학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포상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까 이렇게 구치소로 향했던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구속됐습니다.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영장심사가 끝나기까진 7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40여 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심사 시간인 5시간 30분보다 더 오래 걸린 겁니다. 양 전 원장의 구속 결과가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나온 만큼 그보다 더 오랫동안 이어졌던 정 교수는 늦은 새벽에야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법원의 결정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인 오늘 오전 12시 20분쯤 법원은 정 교수가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구속 이유는 47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정 교수가 주장했던 건강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란 법조계 분석이 맞았던 건데요. 유호정의 프레스콕, 7시간이 걸린 심사와 47자에 담긴 법원의 판단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유호정 기자, 앞에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송경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그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송 부장 판사가 구속 사유를 밝혔는데 47자로 간결합니다. 이 짧으니까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이겁니다. 오늘 오전 12시 18분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의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심각한 질병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 얘기가 나오면서 건강 문제가 관건이 될 거다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구속을 인정한 건 그동안 정 교수가 7차례나 가까이 이제 검찰청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받았지만 지금 이대로는 구속 없이는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더 자세한 이유는 들어가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면서 밝힌 영장 전담 판사 송경호 판사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수가 됐던 것이 바로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 논란인데요. 이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이후 변호인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건강 상태도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그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고 그 구체적인 건강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 또한 소중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교수님 오른쪽 눈에 안대 하시던데 이건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김근희 기자.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 쪽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왜 아픈지 또 왜 안대를 했는지 또 어느 정도 판사에게 소명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안대를 차고 나온 걸 보면 과거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오른쪽 눈 실명에 가까운 위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실질 심사 예. 이후에 보신 것처럼 이 정 교수가 안대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어떤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또 안대를 착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변호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해달라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는 이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변호인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구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재판부에 직접 MRI라든지 CT라든지 정 교수가 앓고 있다라고 하는 뇌종양 진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명 또 병원명까지도 이제 제출할 것이다. 판사에게는 검찰은 못 믿어서 검찰은 못 냈지만 판사에게는 제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출을 했다면 그것이 상당히 반영이 됐을 텐데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어제 그 실질 심사 당시 예. 분위기를 보면 이 정경심 교수 즉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정경심 교수가 극도로 힘들어하고 있다. 또 아무래도 건강 문제가 있다 보니까라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휴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예. 했는데요. 다만 이 형사소송법상의 어떤 구속 판단 기준에 건강 상태가 꼭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 교수처럼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 호소를 할 경우에는 구속의 필요성이 아주 상당하지 않는 이상에 일단 불구속을 고려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법원에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검찰에 제출했던 자료 등과 또 변호인 측의 주장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이 조 전 장관 동생과 달리 정경심 교수의 경우 구속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실제로 건강 상태가 아프다 하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진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자료를 검찰을 못 믿으니 판사에게는 직접 제출하겠다. 이게 이제 그동안 변호인단 측에서 밝혔던 내용인데 어제 실질 심사에서 제출을 한 것인지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조금 더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 좀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박지원 의원이 과거 그런 얘기를 했죠. 박지원 의원이 한쪽 눈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자신도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서 이렇게 지금 눈이 실명 위기가 온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는 구속을 감당할 만하다라고 검찰이나 재판부는 판명을 했을지언정 나중에 가서 이것이 혹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무리 미워도 예. 법 집행이 너무 비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이대 학장이 암 치료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했고 그리고 보석 신청을 했는데도 기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 건강 문제를 전혀 그 도외시한 법 집행은 예.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예. 다만 정경심 교수의 경우 앞으로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건강 문제를 호소해 왔고 재판 과정에서도 건강 문제를 호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예. 나중에 이제 뭐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보석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사실은 뭐 비전문가가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증빙 서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신빙성 논란을 빚어왔는데 예. 그 부분을 판사 재판부에서 면밀히 판단해서 저는 뭐 여하튼 비정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재판부가 변호인단 측의 여러 가지 주장, 건강과 관련된 주장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일단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호정 기자, 지금 일상적으로 지금 정경심 교수는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는 거잖아요. 뭐 기본적인 그 구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구속 심사를 대기할 때만 해도 이제 몸수색을 받고 이 장신구들이나 이 금속으로 된 소지품들을 모두 제출한 다음에 예.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요. 이제 구속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 독거실에 이제 수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구속 결정 직후에 이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이제 독거실에 수감이 됐는데요. 그동안 구치소 수용자는 이 독거 수용이 원칙이긴 한데 이 독거실이 부족하면은 혼과 같이 수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치소 내부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방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홍거실에 배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 교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고려해서 독거실에 배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제 수용자들이 이제 먹는 아침과 점심을 이제 먹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 상태나 이제 뭐 아침 관련 문제들은 이제 이 구치소 관계자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원래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죠. 지금 이제 뭐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정경심 교수도 재판이 열리는 동안 계속 이제 수감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의 구속 사유 가운데 건강 문제를 저희들이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 얘기를 했어요. 송 판사의 구속 사유 가운데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자, 이 증거인멸이냐 아니면 증거 보전이냐 가지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좀 했는데 김태일 기자, 자, 이 증거인멸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재판부 마음에 움직였을까요? 일단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의 키는 바로 노트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노트북이 뭔가 하니 정경심 교수가 이제 동양대에서 나올 때 들고 나왔던 이 노트북입니다. 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이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건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경심 교수는 그럼에도 난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둘이 엇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의 행방은 지금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현재도 이 행방을 찾고 있는 부분인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고 또 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서 동양대와 자택에 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한 점 등을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을 때 이제 나와서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노트북을 정경심 교수가 챙겼다라는 김경록 씨의 진술이 있었죠. 그리고 동양대에서는 CCTV 화면에 노트북이 든 것처럼 보이는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좀 찍혔고요. 이 노트북의 행방 때문에 오히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해석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그 유시민 씨의 그 알릴레오 방송에서 한 얘기로는 자신과 정 교수는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 PC를 교체한 게 아니다. 보존을 하기 위해서 교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의도와 실제적으로 사법부에서 범죄 혐의를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경록 씨나 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것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의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법부에서는 현재로서 봤을 때 증거인멸을 향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려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에서 이제 과거 판례를 하나 사례로 제시를 했었는데 원래 이제 피고인이 자기가 형사처분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거 뭐 오병윤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상황이 적용되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증거인멸한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시켰다. 그러니까 교사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이 증거인멸 은닉죄 등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따져보게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 김경록 씨가 그동안 여러 인터뷰에서 진술했던 내용들로 봤을 때 어쨌든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구속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 직접 인멸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사를 했다라는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김경록 씨가 자신과 정 교수가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보존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도 검찰이 봤을 때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행위다. 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때 인정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이 증거인멸이 향후 또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록 씨의 저 발언으로 봤을 때
본인들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법원에서 따져봤을 때 물론 어떤 범죄 행위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봤을 때 증거인멸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유죄와 무죄를 판단할 때 이제 범죄 의도를 따져보더라도 일단 구속을 할 때 향후에 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는 일단 증거인멸이 또 이뤄질 우려가 크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검찰과 오히려 다투던 것이 법원으로서는 향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또 높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거꾸로 부메랑이 돌아온 셈이 된 거죠. 세 번째로 이 법원의 판단 사유를 보니까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김태일 기자. 자,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기각되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그래서 재판에 가면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 피고인 측에서 자꾸 부인을 하니까 이거는 약간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뒤따라와요. 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됐다는 것은 어떤 맥락입니까? 네, 일단 크게 보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입시 비리 문제,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 증거인멸 부분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법원은 일단 이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이제 죄가 인정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보면 입시 비리 관련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이 동양대 표창장이나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모두 허위고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 측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고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이 이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가짜고 허위라는 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정 교수가 2차 전지 업체인 이제 WFM 주식을 미공개 정보로 사고서 주가 등을 직접 챙긴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했고 정 교수 측은 아니다, 우린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은 이 부분도 법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죄로 된다, 소명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이제 손을 들어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잠시 뒤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아마 재판 전략이 영장실질심사를 놓고 짰던 전략들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하고 변호인단이 내세웠던 전략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어제 영장심사 결과 굉장히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만 봐도 6시간 50분, 중간에 점심시간과 이 잠깐의 휴식시간을 빼더라도 거의 6시간 가까이 걸린 겁니다. 검찰은 반부패 수사 2부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검사를 신문에 투입해서 11가지를 죄목별로 PPT를 만들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변호인 측도 이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변론했던 김칠준 변호사와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 변호사 등이 나서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죄목은 11개지만 크게는 3갈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 첫 번째 갈래 입시비리 위주로 이제 신문이 진행이 됐고요. 오후에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위주로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입시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공방을 하고 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이제 오후에 사모펀드에 대해서 검찰이 공방하고 변호인이 반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인멸에 대한 변론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갈래별로 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공방을 펼쳤고요. 검찰은 이제 PPT까지 준비해가면서 객관적인 증거, 그동안 나왔던 뭐 CCTV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수사 단계 자체부터가. 그러니 이제 구속 상태라든지 아니면 재판에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 좀 균형을 맞추는 단계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그 얘기 좀 듣고요. 변호인단 전략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방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법정에 와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 비로소 이게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되어야 된다. 장시간 동안에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네, 이제
들어보신 것과 같이 이 방어권 행사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본인이 방어권 행사라는 얘기를 한 게 이제 그동안 과도했다. 너무 수사가 과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 교수의 방어권이 필요한 때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겁니다. 이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여론에서도 검찰 수사가 그동안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부에서 있었는데요. 그런 여론을 의식을 해서 이 부분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고요. 김 변호사는 20명 이상의 검사가 이제 60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7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 수명 이상의 특수부 검사가 60일 동안 7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지 털기식으로 했다. 도대체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정도면은 뭐 누구나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털릴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가 너무 가혹했다. 여론 재판도 가혹했다. 이렇게 기울어졌으니 이제 그것을 좀 균형을 잡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변호인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그러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은 언제쯤 열리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이 구속 적부심, 그러니까 이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라는 이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뜻을 밝혔는데요. 일단은 법원이 구속 적부심을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 이제 판단을 먼저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 법원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뭐 이런 의견들을 다 청취를 해서 종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 1차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이 20일 정도가 이제 처음에 되는데 이 기간 내에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해서 그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심에 대한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 안에 1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6개월이라 그러면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 내년 총선하고 엇비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제 내년 총선까지 이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6개월 안에는 1심에 대한 이런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에도 큰 변수로 이제 떠올랐다.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알겠습니다. 최경선 의원님, 이게 가정적인 어떤 전제인데요. 앞서 이제 검찰과 재판부 그 변호인단의 재판 전략을 저희들이 한번 쭉 들어봤잖아요. 결국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건강상으로 봤을 때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이유가 적용이 됐던 것인데 거꾸로 얘기해서요. 만약에 이 검찰이 제시했던 11가지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정경심 교수가 인정을 했더라면 그리고 검찰이 요구하는 건강과 관련된 어떤 증명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출을 했더라면 만약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처럼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몸이 아프다라는 그런 것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들어갔더라면 과연 구속까지 갈 수 있었을 것인가? 변호인단의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그건 좀 가정에 기초한 질문인데. 너무 가정이라.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유무죄를 판결한 것이 아니죠. 그게 대한 결정이 아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요대 판단 근거는 아무래도 이 뭐 노트북 PC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이 발부됐다고 보고 저는 이제 이것이 앞서 우리 김 기자 얘기할 때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앞으로 진행이 되면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또 뭐 중요하겠지만 일단 당장 구속영장 발부가 됐을 때 그 법원 앞에서 찬반 시위가 또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판단이라는 것은 갈등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법원에서 영장이든 재판 판결이든 판단을 했을 때 오히려 찬반 여론이 다시 불붙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지금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 그러니까 맹목적 진영용 논리에 따라서 증거라든지 증언 이런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이나 증거를 이길 수 있는 생각이나 주장은 없다. 그래서 재판이 거듭될수록 많은 증언이 나오고 많은 증거가 나오면 결국은 이런 진영 논리에 기초한 생각들은 잦아들면서 이런 법원 판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가져온 여러 가지 파장들도 만만치 않습니다.